안녕하십니까. 전쟁에서의 생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고찰에 대해 발표하게 된 3학년 김다혜입니다. 최근 발생한 전쟁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제기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무기, 바로 백린탄입니다. 백린탄이란 백린을 이용한 무기로 높은 인화성과 연기를 이용한 특수 연막탄 및 소위탄의 용도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백린탄은 발화점이 매우 낮고 한번 발화하면 격렬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대량의 연기를 내뿜고 끄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이 무기가 악마의 무기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백린이라는 물질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백린탄의 성분을 알아야 그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백린탄의 성분은 백린, 다른 말로는 4인입니다. 말 그대로 백린은 원자 4개로 이루어진 분자입니다. 공유결합의 사슬 모양 화합물에서 정사면체의 원자간 결합각이 가장 안정한 경우는 앞에 보이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중심 원자를 바탕으로 4개의 원자가 결합한 형태로 원자간 109.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린은 이 4개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한 형태로 중심 원자를 가지지 않고 결합각이 60도로 구조상 불안정하여 원자간 거리가 가까워져 최외곽 전자가 거의 맞닿을 정도가 되고 최외곽 전자 사이의 반발력으로 인해 고리 긴장이 일어나 공유결합이 깨지기 쉽고 이런 불안정한 백린은 높은 반응성을 가지기 때문에 위험한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린탄에 쓰이는 백린의 주 성분은 인이기 때문에 이 물질의 연소 결과 5산화인이 생성되는데 독성을 가진 인에 광범위하게 불이 붙으면 주변의 산소를 모두 태워버린과 동시에 발화 중인 백린이 사람에게 닿게 되면 자결통의 비인간적인 고통과 함께 죽어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백린탄은 악마의 무기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백린은 불에 붙으면 끄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한때 백린이 살해 당한 부위를 칼로 도려내야 한다는 괴담이 퍼지기도 했으나 월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증언으로 이것이 결코 농담이 아니라는 점에서 백린탄의 무서움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대량 살상이 가능한 무기들은 1993년 프랑스 파리시에서 체결된 화학무기 금지 조약 CWC에 의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CWC의 조항 중 일부인데요. 조항의 1조에는 이 조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화학무기를 개발, 생산, 획득 및 비축, 보유 이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4조에는 10년 이내에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붙어있고 다음으로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CCW에서는 소위 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가 따로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에서 보여진 소위 무기에 의한 도시 공격 등을 위법으로써 민간인과 민간인 물건을 소위 무기에 의한 공격 대상에서 금지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CWC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 들도 회원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전쟁에 백린탄을 공급,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미국은 CWC에서 백린을 사용 금지 화학무기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비난을 무마하려고 하였고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또한 백린탄의 사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무기 사용이 지속됨에도 막을 수 없는 이유는 국제협약은 어기더라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군사 강국들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여전히 화학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협약을 어겨가며 생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전쟁에 사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무기를 개발한 과학자일까요? 무기 사용을 승인한 사용자일까요?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연구를 승인 및 개발을 지원해준 국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여기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의문은 과연 이러한 연구를 계속해서 행했던 과학자들의 책임 윤리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시대를 끝내기 위한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원자폭탄 제조를 도맡아 이끌었던 오펜하이머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책임자 역할을 맡은 것이 전쟁을 끝냄으로써 공동체의 안녕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2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죄를 짊어지게 된 그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결국 그는 전쟁을 끝낸 영웅으로 칭송받는 동시에 전쟁이 끝난 후엔 핵폭탄의 반대자로 거듭났습니다. 현재까지 과학계의 큰 사건으로 평가받는 원자폭탄 개발이라는 어쩌면 위대한 업적을 채웠던
책임과학자 오펜하이머도 연구의 목적이 종전이었지만 그 후 대량 학살의 책임을 통감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개발되는 무기들은 어쩌면 과거의 원자폭탄보다 더 아픈 고통을 안겨줄지도 모릅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라는 파스텔의 말이 있습니다. 결국 과학도 사용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의 과학 분야에 종사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종사하는 기술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지고 올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과학기술 발전이 가지고 올 파장과 미래에 대해 적극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